안녕하십니까. 수원박물관 인문강좌 예민학당 강사 김동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6강 옹야편 제4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자위 중궁왈 리의지자 성차각이면 수욕물령이나 산천기 사저아 자위 중공왈 리우지자 성차각이면 수욕물령이나 산천기 사저아. 공작에서 여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여몽을 앞에 두고 여몽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몽에 대해서 비평하는 말이, 품평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리의지작. 리는 텔빛이 순일하지 못한 잡색이 섞인 소를 리우라 그럽니다. 리우는 잡색이 섞였다. 그 다음에 리의지자는 잡색이 섞인 새끼, 소의 새끼, 송아지. 얼룩소의 새끼가 성차각, 성은 텔빛이 순일하게 붉은색이다. 또 뿔도 제대로 났다. 구부러지지 않고 모나지 않고 둥글게 잘 생겼다. 이러면은 제물로서는 희생에 적합하단 말이죠. 그런데 출신 성분이 얼룩소 새끼이기 때문에 이거 제물로 쓸 수 있느냐? 안 된다. 라고 하는 경우를 두고 그래서는 안 된다. 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몽이라는 그 제자가 아버지가 좀 요즘 말 하자면 출신 성분이 좀 안 좋다. 그렇지만 여몽이라는 이 제자 자신은 반듯한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얼룩소와 송아지를 빗대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얼룩소의 새끼가 얼룩소에서 태어난 송아지가 제대로 붉은 색깔을 갖추었고 뿔도 둥글게 제대로 잘 났다면은 수욕물용, 비록 제물로 쓰고자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물용, 역시 제물로 쓴다는 그 말이 생략되었죠. 물용, 쓰지 않는다, 쓰지 마한다. 쓰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산천은 역시 이제 귀신이라는 말을 보충해서 봐야 되는데, 산신, 천신, 이 수신, 산신, 수신이 사양하겠는가? 그 제물을. 사람들은 이 제물을 바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 제물을 바치더라도 산천의 귀신은 받아들일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상관없다. 얼룩소 새끼라도 제대로 갖춘 셀빛을 갖춘 송아지면은 제물로 써도 된다. 산천의 산신 수신도 받아들인다. 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중궁을 옹호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천기 사저. 요 사자가 아까 말씀드린 고금자의 관계에 있는 버릴 사자. 버린다. 제물로 쓰지 않고 내버린다. 제물로 사용되는 것을 거부한다.
요거는 고금자의 관계고요. 요거는 합음자지요. 요거는 의문조사, 의문사. 요거는 송아지를 말하는 대명사. 송아지를 말하는 대명사와 의문조사가 합해져서 저로 일죠. 제가 아니고 저로 한 글자로 축약되었다. 합음자가 되었다. 산천이 그것을 내버리겠는가? 의문사.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주의해서 보셔야 할 점은 그 기자하고 요 여자인데, 이거는 제가 지난 학기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얘기인데, 이 기자하고 이 여자, 의문조사, 이 여자 이외에도 제라든가 호라든가 또 뭐 야라든가 의문조사, 여러 가지 의문조사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뭐뭐가 아니겠는가, 아마 뭐뭐가 아니겠는가, 완곡한 긍정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어찌 뭐뭐이겠는가, 반어법에 의한 부정, 이거는 긍정이고 이거는 강력한 부정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똑같은 그 표현을 썼을 때 어떻게 그러면 구별을 하느냐? 그건 문맥에 따라 구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산천이 그러한 송아지를 제물로 바친다고 할 경우에 사람들은 그걸 안 하려고 하지만 실제 바치면은 어찌 그것을 내버리겠는가? 어찌 부정에 의한 강력한 긍정이 되는 것이죠. 강력한 부정은 긍정이다. 요 기자 대신에 어찌 기자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기자를 써도 마찬가지인데, 기하고 이런 어조사하고 연결을 시킨다든가, 이기하고 이러한 어조사를 연결시키다든가 똑같은데, 확률상으로, 제 경험상으로 요 기를 쓰면은 긍정하는 경우가 좀 많고, 요 기를 쓰면은 부정하는 경우가 좀 많고, 확률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기든 그 어느 의미로 해석할지는 앞뒤 문맥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천기사저, 산천이 어찌 그것을 버리겠는가, 받아들인다. 아버지의 그 품성이나 뭐 이 자질이나 그런 점에 결함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태어난 자식이 훌륭하면은 그 아버지로 인해서 아들에게 어떤 낙인을 찍지 않는다. 공자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장입니다. 자왈 회여는 기심삼물불위이니요. 기여는 즉 일월지언이의니라.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회라는 사람은, 안여는 기심, 그 마음이 삼월불위인, 석 달 동안 인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
위는 벗어난다, 위배한다. 기여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자기가 데리고 있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일월 지은 이의 일월은 역시 부사로서 하루 동안, 월은 부사로서 한 달 동안, 하루라는 기간 동안,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지은, 이 은자는 역시 대명사로서 인을 가리킨다. 인의 지, 이른다. 안회는 3개월 동안 계속 인에 머물러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고작 하루 정도 인에 도달하기도 하고 한 달 동안 도달하기도 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정도이다. 안회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 안년의 인품을 칭찬하는 말이죠. 인이라는 그 상태를 공자는 아주 인정하는 경우가 드문데 안회에 대해서는 석 달 동안 인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평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인한 상태는 어떠냐? 주석에 보시면은 인이라는 것은 심지덕, 좀 막연한 표현인데 마음의 덕이다. 심불위인, 마음이 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사욕, 사욕이 없고 유기덕, 그 심지덕이 마음의 덕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다. 주석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강자문 중요가사 종정이하여 이까 자왈 유야과하니 종정호 하유리요 왈 사야가사 종정야 이이까 왈 사야달하니 종정호에 하유리요 왈 구야가사 종정야여이까 왈 구야 예하니 종정호에 하유리요. 개강자가 공자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중요는 정사에 그로 하여금 가사, 사자, 사익조동사입니다. 종정, 그로 하여금 종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는 의문조사죠. 정사를 쫓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대부 노릇을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시대의 식으로 말하자면 당상관이 될 만하겠습니까? 그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종정한다는 것은.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자로, 중유. 자로는 과단성이 있으니 용감하니 종정하는 데에 종정. 하유,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하유는 보통 한한지유를 줄여서 한 말이다. 하유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이 말을 줄여서 하유라고 한다.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문제도 아니다. 잘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 똑같은 질문을 계속합니다. 자공이죠. 사는 어떻습니까? 사는 통달한 사람이니 종정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또 염려는 어떻습니까? 염구는 또 문예, 재주를 기회를 갖추고 있으니 종정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다들 인정을 하고 공자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지닌 그 특장을 따라서 그 특장을 발휘하면은 정사를 보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장입니다. 계시사 민자건으로 위 비제한데 민자건 왈 전 위아 사은하라 여유부 아자면 즉 필제 문상의리라. 너나라의 그 실권자인 계시가 공자의 제자인 민자건으로 하여금, 사자는 사역 조동사죠. 본동사는 위 뭐뭐 하게 하였다. 비땅의 죄를 하게 하였다. 위는 두 동사 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민자건이 말하기를, 민자건이 누구한테 말하느냐? 심부름 온 사람한테 말을 합니다. 그 목적어가 다, 주어 목적어가 다 생략되었습니다. 민자건이 말하기를 선, 위아, 사은, 위아, 나를 위해서. 이 위자도 역시 끝에, 문장 끝에 작은 글씨로 거성이라고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나를 위하여 라는 뜻으로 새겨라.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선, 잘, 사은, 사양하라. 은은 역시 대명사로서 비제를 지켜준다는 그 말, 비제의 직임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문미에서 어조사 노릇도 하지만 대명사 노릇도 하고 있다. 그렇게 괴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여는 만약, 만일, 부아자, 나에게 그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뭐뭐자가 호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뭐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이러한 사람이 있다, 뭐 이런 경우가 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 표현할 수 있는데 뭐뭐뭐자, 뭐뭐뭐자 이러한 것이 있다 없다, 이러한 사람이 있다 없다 아주 많이 쓰이는 그 뭐 관용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다시 나를 부르는, 나를 시키는 경우가 있다면은, 경우가 생긴다면은, 여기서는 뭐 경우라 해도 되겠네요. 즉, 그러면은, 필제 문상의, 나는 반드시 문수가에 있을 것이다. 저 멀리 국경지대에 도망가 있을 것이다. 나는 멀리 떠난다, 도망간다. 절대로 나는 비제가 되지 않는다.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고 할까요? 그 주석에 보면은 왜 이렇게 결연하게 사양을 하느냐? 계시의 그 의롭지 못한 계시가 시켜주는 계시로 인해 받게 될 의롭지 못한 부와 귀를 멀리한 것이다. 이렇게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가 횡포를 많이 부리거든요. 뭐 임금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나쁜 짓도 하고 그러죠. 다음 제8장입니다. 대구 유지련을 자문지하실세 자유집기수 왈 망지르니 영이부라 사인야의 유사질야 하시오 사인야의 유사질야 하시오. 공자의 제자 중에 대구라는 성은 염시고 이름은 박갈경자 염경이라는 자가배구 염배구라는 사람이 있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생겼습니다. 병을 가졌다, 병이 생겼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름이 밭 간다는 경자니까 옛날에 자를 지을 때는 그 이름에 걸맞는 의미상으로 서로 통하는 글자를 가지고 자를 많이 지었는데 밭을 가는 것은 뭐 소가 제일 잘 갈겠죠. 그래서 우라는 글자를 가지고 자를 삼았는데 백이라는 것은 형제 서열 중에 맞이다. 그래서 백우. 그 다음 둘째는 또 뭐 그 이름에 맞춰가지고 백중, 숙, 개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형제 서열이. 그래서 그 개강자의 개자도 그 형제 서열상 끝머리니까 개자가 붙었을 것이고 그 백우는 맞이기 때문에 백자를 붙여서 그 이름하고 통하는 진짜 자는 우다. 백은 형제 서열이다. 다음 뭐 동생 같은 경우에는 중자를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문지 공작에서 그를 문하였다. 이 문자는 문안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안한다는 뜻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물을 문자에 그 병문안을 하였는데 그때에 자유 유는 뭐 우리 사투리로는 봉창 그러는데 봉창 조그마한 창 봉창 그 작은 창으로부터 자는 from 뭐로부터 집기수 유를 통해서 조그마한 창문을 통해서 그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망지 죽게 되었다. 여기서도 주어가 하늘이라는 주어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겠죠. 하늘이 이 사람을 망가뜨렸다. 사망하게 했다. 사망하게 하는구나. 아직 죽지는 않았으니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망자를 뭐 사망한다는 뜻으로 망으로 읽고 새기기도 하는데 또 없을 무자로 새기고 무자로 통해서 쓰거든요. 없을 무자.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새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부, 명인가 보다. 하늘의 명인가 보다. 역시 천명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사인야의 유사질. 이러한 사람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 어리자 유사질. 이러한 병이 있다. 이러한 병에 걸렸다. 이러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병에 걸리게 되었구나. 거듭 탄식하는 말이죠. 추석에 보면은 하여튼 불치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도 시간이 되어서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9장부터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